당선이 되러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적임자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러 나왔다. 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 라이브에서 기획한 대선 압박 면접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서 오십시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뭐 지지율 오르는 거 많이 체감하고 계시죠? 이렇게 지지율이 막 올랐을 때는 또 기분도 같이 좀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사실 저는 그 지지율 자체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안랩을 만들어서 상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주가 변동이 1초마다 이렇게 바뀌는데 네. 수십억, 수백억이 바뀌는 겁니다.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았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회사를 정말 가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네. 뭐 단기적인 숫자 변화에 둔감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치에 와서 갑자기 뭐 여러 가지 대선 후보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이번에 해야 될 길, 네. 과연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네.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가? 저는 그런 것을 중요한 대선 화두로 만들고 싶다. 네. 제가 그럼 편안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뭐 지지율이 뭐 15% 이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안철수 후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잘 못해서 펼쳐지는 현상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지지율 신경 안 쓰신다고 하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불편하게 하시려고. 간파하셨어.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 지지율을 더 뚫고 올라가시려면 안철수의 진짜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의 경쟁력 그리고 더 높은 지지율을 뚫고 갈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누가 도덕성에서 가장 문제가 없는가? 누가 가족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 네. 누가 제대로 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이 방역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네. 앞으로도 더 그런 저 나름대로 생각을 열심히 진심을 담아서 알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지금부터 이제 그 부분을 알아보고 있다 그렇게 분석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간 법정 토론 외에 TV 토론 실무 협상을 양당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측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님께서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라서 3자 구도가 됐는데 이거 양당 후보 양자 토론만 진행하는 거는 좀 후보님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분 나빠요. 예, 그게 말이 안 되죠. 예. 사실 이 양자 토론을 하겠다는 것은 그냥 양자 대결로 구도로 만들겠다. 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배제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건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위죠. 근데 그 후보님은 이제 토론이 많을수록 좀 반기는 입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번 대선 때 토론 그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지 예. 않습니까? 실망입니다. 뭐 이런 거. 네. 어떻게 좀 많이 좀 보완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그 어떤 신문에서 1위를 했을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바로 드루킹 뭐 다 아시잖아요. 모든 저 뉴스에 모든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한 뭐 민주주의 사상 처음 있는 대규모의 여론 조작 그런 사건인데요. 대법원 이미 판결을 받고 형을 살았죠. 근데 그게 작동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한 10%가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의 그 토론회가 열렸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인데 네. 제가 표현 방식이 좀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군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잘못 순서를 네. 기억하셔서 지금은 그때 안철수가 아닙니다. 네, 토론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저는 지금 저에 대한 토론을 잘할 거라는 기대가 났기 때문에 제가 제일 유리합니다. 기대감이 낮은 또 다른 후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터 얘기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압박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또 철수한다. 자, 대선이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최대 변수 야권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끝까지 완주하십니까? 지금까지 기득권 정치권에서 저한테 덮어씌운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중에 그만둔다. 철수한다. 예. 네. 또는 단일화한다. 네.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 제가 참여한 또는 제가 지휘를 한 당대표로서 그런 선거를 다 봤습니다. 네. 우선 뭐 제일 처음에 그 지선이라든지 대선 양보했던 그 두 가지 예. 그거를 빼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건 양보한 빼야 거다. 됩니까? 양보는 네, 뺀다. 그거는 빼고 나서 보면은 예. 지난 대선 그대로 갔습니다. 네, 완주하셨죠. 완주했죠. 네. 그- 총선이 2013년 재보궐선거에다가 2016년, 2020년, 2020년이 있었는데 했다. 완주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선 2018년, 2021년이 있었는데 다 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주를 하지 않고 철수한다는 말 네. 자체가 말이 안 성립이 된다. 안 됩니다. 완주한 경험이 더 많은데. 너무 많아. 경험이 더 많은 게 아니라 100% 완주했습니다. 아니 근데 조 후보님 그다음에 2011년, 2012년 빼시니까 그렇게 됐죠. 예, 그건 좀 이따 아, 요거 설명드리려고요. 요거 뺍니다. 네, 예, 요거 빼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예. 그리고 나서 또 단일화도 이렇게 보시면요. 대선 지난 대선 단일화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총선도 2013년에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2016년, 2020년 선거 모두 다 단일화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 2018년 단일화 안 했고. 유일하게 단일화 한 게 바로 이번 예, 서울시장 2021년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 네.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한 번도 철수한 적도 없고 단일화도 제가 주도적으로 이번에는 단일화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만 단일화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양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2011년 네, 그건 이제 양보하신 거고. 그거는 제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네네네. 서울대 교수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정치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하지 않은 겁니다. 네네. 그 이후로도 1년 동안 계속 서울대 교수였는데 네. 그걸 정치인 카테고리로 이렇게 넣으면 안 분류를 되죠. 하시면 곤란하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예외로 하고요. 네. 내일 신문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 안철수 정치 본격적으로 한 이후에 철수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하시죠 그냥. 예, 약속해 주세요. 자, 기자 여러분들 쓰실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설명이 안 됐다. 예. 잠깐 뭐 말씀을 나누는데 억울한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억울한 게 오늘 좀 아니고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억울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요거 정리를 좀 하자면 내가 단일화를 먼저 꺼냈을 때만 단일화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거니까 네. 이번엔 난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 이제 단일화는 나는 절대 없다. 네. 앞으로 묻지도 마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일화 그리고- 하시면 저 진짜 실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권 교체를 굉장히 바라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이런 우려를 내놓더라고요. 야권 단일화 없이 사자 구도로 갔을 때 그렇지. 야권표가 분산이 돼서 정권 교체 실패를 하면 어떡하냐. 그 책임 안철수 후보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국민의힘 책임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벌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1대1로 대결했을 때 국민의힘 후보는 거의 비슷하거나 지고 네. 저는 10% 이상 오차 범위 바깥으로 이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철수로 단일화됐을 때 경쟁력이 더 높다는 그러니까 조사가 저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데 그러지 못하는 쪽에서 억지로 끝까지 우기고 사자 대결로 만들면 그건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단일화 협상을 요구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것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해 와도 단일화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쪽이 포기하고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 양보. 진정성이 있으면 만약에 정말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제1야당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이룰 것인가, 네. 그렇게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면 좋겠다. 뭐 그 정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메시지가 분명해서 저 아주 행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안 행복하셨나 보네요. 네. 어차피 좀 일장춘몽같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역량이나 준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안철수 대표의 정치를 제가 이제 한 문장을 표현하자면은 양보해야 될 때 양보 안 하고 양보 안 해야 될 때 양보하고 아, 우리 더라이브 참 못됐습니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빵원. 그 위에는 뭐라고 하신 겁니까? 감정이 감정적 아니고 발언이다. 감정적 발언. 감정적 발언 같아요. 영어. 제가 V3처럼 공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평가 가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V3는 같이 있습니다. V3 가시지만.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마다 어떠신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거의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 정도의 뭐 비상식적인 발언이면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니까 굳이 네. 내가 말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었고요. 네. 한 번만 그래도 반응은 하긴 했습니다. 조금 지나친 발언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제가 너무 뭐라고 할까요? 나약해 저렇게 보일 수 나약한 있어요. 사람인가 오해하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죠. 예스냐 노냐 뭐 그것만 답하라고 해서 합당 과정에서 합당한 예. 협상 과정에서 예 그리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정체성이 모호하다. 도대체 안철수의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이냐? 진보냐? 보수냐? 진보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중도 실용 정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네. 사실 세계 상황이 바뀔 때마다 안보 문제는 보수적인 접근 방법이 오를 때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 분야에서는 진보적인 방법이 오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진보 보수 정부는 이미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답을 다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상황과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중도 실용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진보와 보수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을 잡는 겁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런 정치거든요. 그래서 안보 같으면은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 복지 같으면은 예. 이 진보적인 관점, 그리고 둘 다 지금 현재 해답이 아니라면 새로운 관점을 내는 것, 네. 그것이고 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야당만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정권 세력이 보수일 때는 저를 진보로 말씀하시고 지금 정권이 진보일 때는 또 저를 보수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대로 있는데 보는 관점이 흔들거려서 제가 어지럽습니다. 중도 실용적인 부분을 또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공약 아니겠습니까? 공약 좋은 거 많이 내놓으셨는데 사실 그 어떤 공약이 대표 공약인지 잘은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이 잘 사람들한테 각인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 1호 공약은 성장 공약입니다. 세계 제1의 과학기술을 5개를 확보하면 삼성전자급의 회사를 5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고 네. 우리는 세계 경제 5대 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555 전략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 건데요? 아니요. 저는 11월 3일 날 그거 발표를 했고 네. 그 제목채로 뺏기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베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을 할 수는 있죠. 저는 그냥 5호라 불러주시면 되고요. 네. 네. 이재명 후보는 짝퉁 5 이렇게 불러주시면 원 저작자다. 예, 그러면 구별이 확실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Stay